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오전 6시 15분입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는 정말 큰 많은 힘이 됩니다. 사랑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거라는 거, 위험하다, 나스닥이 비싸다라는 것들은 사실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두 달 전이었나 제가 이제 한번 손절 시황을 한번 했었고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타점에서 15,000대에서 여러분들께 시나리오, 그러니까 나스닥의 리밸런싱으로 약간의 조정이 등장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국채가 풀리게 되면서 아마 나스닥의 조정이 시작될 걸로 본다. 그래서 8월 달은 하락으로 본다. 그리고 신의선인 20선에 대한 지지를 받을 때 15,400, 500 요 사이에서는 전량 손절하시는 게 좋다. 미국 증시 다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15,300 정도의 반등, 수급선에 대한 지지 반등이었죠. 여기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가 이번에 이 지점이 깨어지면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이죠. 공부방은 이제 몇 분이 또 시청해 주셨는데, 저희 공부방은 함부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제가 1,900원짜리 그 뭐라고 하나요? 이제 유료 프리미엄 그거를 또 가입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들 제가 이렇게 못 챙겨 드렸어요. 또 경각심을 또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거를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고 막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쪼아댈수록 한쌤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이렇게 설쳐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많이 쪼아대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상당히 많이, 그죠? 좀 빼달라고, 팔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들은 손절이 나간 종목도 있었고, 수익 관리가 된 종목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한국 증시는 그에 반해서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2차전지 거품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빠져야 뭔가 이제 교통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한국 주식 쪽에서 2차전 쪽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바닥에서 돌리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이제 바닥권 있는 애들은 조금 정도는 분할 매수 시작하셔도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하지만 그 분할 매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베팅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저축하는 느낌, 적금 넣는 느낌을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매의 관점에서는 지금 썩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5년 만에 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물 국채금리요. 그러니까 10년짜리인데 이자가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니까,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굳이 내가 뭐 주식한다고 뭐 설치되지 않아도 4% 넘게 이자를 준대요. 미국 정부에서. 채권 자체가 은행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7% 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좀 압박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뭐 한국, 미국, 미중 경제 이중 악재 진lud이 원화 1,400원 넘을 수도, 뭐 수도라는 말은 뭐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죠? 가능성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이제 어제 오늘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1,360원 정도에서는 정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죠.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옛날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본을 막 따라가면서 할 때 이제 일본 애들 좀 무시하면서 우리가 뭐 쪽발이라고 하면서 약간 좀 약간은 이제 동급이거나 약간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뽕에 차서 이웃 나라를 무시한다.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중국 아주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못 사는 사람 되게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돈을 이제
보통 이제 한 사람당 한국 여행당 쓴 돈이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 외국 평균이 160만 원, 일본 사람들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쓴다고 지금 방금 뉴스 기사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부정적인 요즘 많을 겁니다. 아마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덕분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념도 없고, 뭐 매너 없고, 뭐 시끄럽고, 뭐 그런 것, 그리고 한국에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보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지.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을 해서 경제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중국 애들이 한국이 가깝고, 막 태국 여행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일본보다는 한국 쪽으로 좀, 한국은 이제 비자가 좀 프리하니까 와가지고 좀 관광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좀 벌어먹고, 그래서 경제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악재 속에서도 그런 호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다시 한번 추천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죠? 제가 작년이었나? 남들 리오프닝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리오프닝 관련주 확 띄웠었죠. 그러고 나서 리오프닝 어쩌고저쩌고 할 때 또 리오프닝 관련주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요. 그렇게 보고 하게 되면. 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잠시만요. 네, 뭐, 좀 다른 이야기니까, 네, 보겠습니다. 자, 최대 실적인 은행권 30대까지 희망퇴직. 은행권이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도 실적이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거든요. 아마 이 뒤쪽은 은행권들이 실적을 추가적으로 내기는 힘들 겁니다. 이제는 은행 금융은 또 별로 금융주 쪽은 다시 한번 조금은 뒷전으로 밀어주시고,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역시나 우리 연 가을쯤 해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월 달쯤 해가지고 10월 늦가을? 10월, 11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노리러 들어갑시다. 배당 좀 저렴할 때는 배당금 노리러 들어가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먹고 뭐 내년 초에 좀 더 빠지더라도 거기는 이제 계속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저 한쌤도 나스닥 매도 포지션은 아마 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9월 달 어느 정도쯤 가가지고 저도 이제 좀 분할 매도각을 조금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팔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복합한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튼 빅쇼트 주인공 미 증시 급락에 이전 풀베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볼만한 것 같고, 미국 1년 만에 300조 싹쓸이 중국 기업도 공장 짓겠다. 요 뉴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 미분양 무덤, 대구도 2주째. 대출을 풀다 보니까 미국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값 지금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잘 들으십시오. 아파트는요, 올 9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한국 금리가 언제부터 인상했는지 보시면, 그리고 대출 금리 언제부터 인상되었는지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언제 고점이었는지 보시면 딱 2년 전 이맘때예요. 제가 아파트를 샀을 때. 제가 이때쯤 샀거든요. 2년 됐는데 이제 제일 비쌀 때예요. 그때 이제 전세로 들어갔던 분들, 전세 그권 갱신 청구권 그때 막 오른다고 했을 때 그쳐서가지고 전세권을 이제 그대로 유지받으면서 이제 2년이 딱 되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 뒤에 아파트 값이 빠졌죠. 요 분들이 지금 전세 만기 이제 지금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것을 이제 나간다고 했었을 때 집주인들은 걔를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반등했다고 하도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출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번 뭐 문제가 한번 휘청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를 빨리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특히 50년짜리 할부 대출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이거 받으면 진짜 제정신 아닌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정신 아니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자녀분들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수학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부모들이 그렇게 그 산수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조금 기다리시고, 걔네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좀 많이 싸다 싶은 애들은 이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애들은 이제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로 좀 사셔도 되겠지만, 절대로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은 더 빠질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주가가 아파트 값이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 갔냐? 여기 찍으면, 네. 과거에 이제 이 첫 번째 하락은 주택 가격의 정상화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다. 증시의 반등에 더불어서 주가를 줄 거다. 제가 방송 오래부터 봤던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번에 더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일단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나온다면 이때는 침체에 의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되면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또 안정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안정화가 될 텐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쯤에서 사셨어도 지금 좀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구간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뭐 내가 뭐 대출 비중도 낮고 그냥 갚고 버틸 수 있다면 여기서 흘려될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나온 흐름은 이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전 이게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30에서 35년 사이를 부동산 시장의 영구적인 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일 거예요. 이때부터는 한국 주택시장은 그냥 내리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곳 빼놓고는요. 수도권이라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냉정하게 바라봐서 좋은 곳을 사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이 정도는 괜찮지는 그냥 아예 싼 걸 좀 사려고 노력을 하시고, 싼 거는 또 싼 것에 좀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하거든요. 그잖아요.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여기가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20만 가구 정도가 사는데 아파트는 10년 조금 넘었어요. 한 2억 7, 8천에 살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홈플러스 있고 대형마트 있고 지하철 지나다니고. 얼핏 들어보면 나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싼 맛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상상을, 그 정도 가격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가격이 뭐 좋은 것들을, 좋은 것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 찾아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버틸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버틸 수 있느냐. 이해되셨죠? 여러분, 짱구 만화 보면 짱구 아버지가 되게 좋은 데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틸 수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 이야기 좀 드려봤었고, 나중에 그걸 주제로 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되겠고, 자, 모기지 금리, 저거 썸머스 국채 금리 4.75 갈 것 가도 괜찮아. 이거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근데 빠지면 빠지면 계속 사세요. 10년채를 산 30년채 사든 계속 괜찮아요. 쫄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사셔도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등급은 떨어질지언정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망할 확률이 낮은 나라예요. 물론 얘들이 좀 무리해서 1등, 그러니까 단독의 압도적인 1등에 대한 지위는 낮아졌습니다. 이미 중국도 빠져가지고 어쨌지만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세계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죠?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한국 물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자, 고기득 수입 물가, 불가분한 토지 나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종학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붕괴 얘기 나오고, 요거는 말씀드렸었죠? 네, 요거는 궁금하네. 이 사람이죠. 옛날에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이재원 정도를 저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멀티플이 40배에서 40배? 40년을 지나야 본전을 찾는다는 건 좀 오바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주장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을 했었고, 다시 이제 과거에 이제 손님 수를 받던 거 목적을 하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와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의 목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의 목적은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나오죠,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끝물이라는 거예요. 참 항상 한쌤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던데 너무 빨리 가는 사람들은 공감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 드리던데 그래도 공감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CATL이죠. CATL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 막 어디 갔냐?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도 공장을 되게 많이 지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이 미국에서 받는 대접은 좀 시원찮다, 그죠? 근데 우리 문재인한테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미국에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받을 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더 너무 그냥 허허허 하면서 뭐 주지 뭐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 가면 밥값 내주는 아저씨 쥐뿔 넘는데 막 자기가 밥값 내는 아저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면 그 생각이 좀 나요. 허세에 자기가 주인공인 병이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뭐 내가 쏠게 내가 뭐 괜찮아 내가 할게 괜찮아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당연히 도와주지 하면서 자기는 별게 없는 거야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 있었고 여기 지금 볼만한 기사가 아까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기사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가? 여기 보면 포드랑 CATL 중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 CATL 있죠. CATL이 같이 또 미국에 또 공장을 짓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 기업들이 왜 비싼지 나중에 그 가격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보시면 CATL 가격 보시면 돼요. 그게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거든요. 그럼 명실상부합니다. 그거는 매출이 걔네들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한국이 더 좋다라고는 하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뭐 폭락을 하다 뭐 그렇다기 아니라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쵸? 포모는 좀 더 강하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찾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잘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안 살겠죠. 네. 나중에 또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물 단타는 뭐 치실 수 있으면 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좋은 자리 오면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해보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1340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멈췄는데 지금 나스닥 증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가 빠지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멈췄는데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미국 자체의 미국 자체가 지금 과대되어 있다는 그런 현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빠질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1,400원, 1,500원 이렇게 막 한국 경제가 붕괴될 만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정도 체크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9월달에 FOMC가 좀 지나가 봐야 좀 표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1,360원 정도까지 열어두세요. 여기서 또 혹시나 여러분들 숏 타이밍 잡아보실 수 있는 분들 요때 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요 근처에서 그렇게 뭐 그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일은 또 뭐 조정 주고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스는 이제 뭐 그죠, 중국의 이제 침체로 인해서 다시 또 조정 호세를 주고 있긴 한데 뭐 버텨줄 겁니다. 아마 원래 이렇게 뚫었다가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다가 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스가 터무니없이 막 쭉쭉쭉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게요. 전 세계의 화폐의 돈 자체 볼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같이 막 10달러, 5달러 이렇게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보겠다라고 했는데 3달러는 지금 몇 번이 나왔어요. 그죠? 3달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이 나셨다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ETN 같은 경우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5 여기서 우리 매수했단 말이야. 제가 여기서 매수 시장을 들였단 말입니다. 이 구간에서. 보통 2.3달러 정도 되거든요. 2.5에 스타트 끊었고 2.3 정도에서 끊었었는데 이 정도 꽤 많은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지. 이런 걸 좀 배웠죠. 그래서 뭐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리지 마세요. 이거 그냥 그런 롤오버 상품들은 손절해버리고 다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빅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빅스라는 것은요, S&P 500 인덱스 볼레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공포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빅스 차트가 제가 이때부터 좀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때요? 다이버전스 예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하, 야, 이거 장대 한번 터져도 이상할 거 없겠는데? 그쵸? 빅스라는 게 우리가 가장 코로나 때 제일 벽사가 높게 나왔어요. 이때가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16년에 이렇게 탁탁 터질 때가 있죠. 요때가 저점입니다. 요때가. 그래서 바닥 이렇게 돌릴 때 보통 고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빅스 차트가 한번 바닥을 타고 지금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빅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여기 추세가 하나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파, 우리가 이제 차트로 봤을 때 매수하기 딱 좋은 흐름이에요. 빅스 ETF 있으면 한번 매수 쪽 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단타 한번 쳐보셔도. 네.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 별의별 상품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가 좀 단기적으로 있으니 좀 조심하자. 그래서 치고 빠져서 다시 한번 치고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반등 좀 주고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나스닥도 생각을 해보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겠고, 그거 좀 먼 이야기죠?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요즘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힘을 주고 말씀드린다는 건 미국 증시밖에 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국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었기 때문에 아까 기사 보셨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계속 보고 있었고, 미국 증시가 움직일 때 전 세계의 돈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때죠. 요때 여러분들 잔량 다 잡으셔. 요때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좋다. 이때 제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쵸? 요 반량의 장량은 다 떨어져라. 요거 임펄스 웨이브로처럼 보인다. 그리고 요때 1300 정도까지, 그죠?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요 타점은 거의 1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잡아내렸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깨지면 장대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장대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지선을 좀, 수평적 지지선을 좀 잡아봤는데, 대충. 그 추세에서 지지선과 맞물리는 이제 14,000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다가, 반등을 조금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익사 좀 올랐다가, 반등을 좀 주고, 다시 깨지는 그림에서 14,200 정도까지는 노멀한 조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감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000 정도까지 오면은 되게 건강하고 노멀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받으면서 또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이제는 뭐 크게 하락도 없고 존버 장세 내면서 또 단타 치고 놀고, 뭐 그렇게 세계 경제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반등을 주고 만약에 이걸 밀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볼만한 이제 거래량의 폭등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유턴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빠지는 건 되게 임펄스스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막 밀려버리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좀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좀 예전에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R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계속 해와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주식이든 코인을 일단 다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고,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게 아니려면 여기서도 좀 거래가 좀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지금 침체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크게 한번 치고 꼬리를 한번 달고 올리고 이렇게 막 정말 지저분하게 버티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16,000을 살아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수급이 망가졌을 때 이 차트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이제 파동의 모양 자체가
되게 이제 충격파스럽게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야. 인력파동의 충격파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의 모습과 요게 이제 충격파스럽게 제가 보였다라고 말씀드려서 대글 다 팔아라. 추세가 깨지는 충격파는 추세를 거스르는 초기 5파동은 절대로 조작의 끝이 아니면 조작의 시작에 불과하다.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린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그재그 W형 콤보 형태의 조정파가 등장을 하고 또 한 번의 충격파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도가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더 강해지는 충격파예요. 반등을 하더라도 그럼 뭐 이렇게 그럼 이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A, B, C로 빠지게 되고 다시 조정이 주고 나서 다시 큰 A, B, C가 빠져버리면 골치 아픈 거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 이제 심리가 무너질 때 빠진 요런 흐름들, 그리고 수급이 무너질 때, 요 수급선이었죠? 수급선이 깨질 때 이런 흐름들에서 지금 충격파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뭐 그걸 되돌릴 만한 이슈가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경제적인 이슈, 뭐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좀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 뭐 실업수당들을 뭐 높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까 전에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숏을 또 걸어놨는데 숏이 지금 체결이 안 되고 빠졌어요. 체결하는데 추격은 안 하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경기를 떨어뜨린다는 경기가 박살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이죠. 투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정말 너무 안 좋아져서 나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건 이제 막 몸에다가 주사를 놓고 막 약을 넣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심각하면 극약 처방을 하는 게 그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약발이 돌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약발도 지금 돌고 있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그런 호재로서는 볼 수가 없고 중국과 미국의 이제 긴밀한 협약 합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 그만 때리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이제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채권을 다시 사줘야 돼요. 이 채권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 채권 다시 사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거기서 이제 또 한국이 팽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좀 그냥 잘 마무리해서 전쟁이라도 끝나면 그런 정도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얘가 유턴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 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이제 청산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청산했던 것만큼 다시 잡을 거예요. 숏 포지션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 여기서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거래량의 폭등이라던가 역회된 숄더 있거든요. 그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생각할게요. 숏 포지션. 이해되셨나요? 대충?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미국 자체에서는 이걸 확 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강황국이 걔는 뭐 내년에도 진짜 주식시장 좋을 거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그분들 생각이고. 자,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셨죠? 제가 1.5달러 전후를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고 다시 조정세를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조금 낮출게요. 요 상태면 요 정도 1.3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계십시오. 급하게 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이제 베팅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뭐 성공할 거다. 이 회사가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얘가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 안 그러면 망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시는 게 낫고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파 완성시키고 나중에 가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오케이. 금, 뭐, 빠지고 있죠? 금도 지렸죠? 네.
금도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 이제 1910에 대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1850 정도 50에서 이 1800 사이 요 정도 자리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아마 금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리세션에 대한 약발이 다 이제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먼저 출발하거든요. 출발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증시가 따라갈 거니까 금은들 여러분들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선행 지표로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그런 녀석들입니다. 실버 마찬가지겠죠. 그쵸. 20일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현물보다는 선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투자적인 측면에 천천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 보자. 코스피 살짝 이탈이 나왔었네요. 그죠? 1480 정도. 1480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실제로 반등이 좀 꽤나 나왔네요. 호호. 오케이. 거래도 좀 마습도 이제 좀 튀는 예쁜 그냥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쭉쭉 상승할 거냐는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반등의 가능성은 1530에서 1550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2530에서 2550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여지가 있다. 여기서 추가로 다시 상승할 거냐라는 부분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체결하셨던 분들, 지수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하셨던 분들은 요 정도 지표상에서는 조금 덜어내주시고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 추정력이 가장 강한 친구들 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살짝 덜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절가를 걸어주시는 정도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주고 다시 가든지 이렇게 되든지 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글쎄요. 근데 요게 바로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한국 증시 마찬가지로 상승률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덜었다가 깼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2450 정도를 염두를 좀 하고 계시면서 지금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도 좀 고점이 낮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요기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 트레이딩 뷰에는 거래량 지표가 빠져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동이 걸렸을 때 요때쯤 사시면 될 것 같아서 한국 증시 올 가을에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만약 이탈돼 버리면 이제 그 다음 여기입니다. 2000대 초반까지 물던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 이제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좀 몇 개 있죠. 얘네들이 터져버리면서 막 우당창창 해버리면 여기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쫄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소 과감해져도 되는 자리가 여기니까 지금은 이제 채권 위주로 접근하시다가 채권 위주로 접근하시면서 요 자리에서 분할매수 좀 들어가 보는 정도 수준. 조금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죠? 30% 이내에서 좀 돌리고 있다가 주식 한국 주식은 그 정도. 그죠? 사실 여기서는 제가 또 빠질 거라는 이야기 좀 드렸잖아요. 그죠? 2500대 아래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된다. 요건 지수 추정형 종목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거시적인 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실패할 일은 거의 없어요. 네. 코스닥 지금 이제 이건 에코프로죠. 이건 그냥 차트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는 안 한다. 반토막이 나도 나는 안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좀 안 좋아요. 네. 비트코인은 제가 깨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번엔 여기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깨지게 되면 여기를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뒤늦게 봐버리면 할 말 없는 거야. 제가 여기서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노려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실제 알트코인 자금 순환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떨까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될까요? 이거 이탈될 수 있어서 추세가 이 추세선이 제가 깨지면 도망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는 코인 시장의 시황은 이제 상승에 대한 시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무슨 말이냐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선이 다 깨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되돌림을 이제 노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38.1 반등 내 기술 제주가 드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38.1 반등은 제주가 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 판호응이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폭포스럽죠. 거래량 별로 없죠. 그럼 이거 갔다가 반동적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따라갈 가능성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측면에서 이제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고, 달러 측면에서는 22,000달러 정도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 사람, 이 인간 맨날 여기서 볼 거 없다 하더니 이젠 비트코인 얘기하기 시작하죠. 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거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사지 말라고. 추세 탈때 많이 빠질 거라고. 실제로 많이 빠졌죠. 여기서 접근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돌아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막 소정팔 패턴을 만들고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접근해도 제가 즐겨 쓰는 말 있죠. 물려도 시간이 극복해줄 자리가 된다. 이거는 오케이. 그건 오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들은 안타깝게도 뭐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을 조금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 이걸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가 둘 다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이게 코인 베이스 차트인데, 이 전체 하락 지분에 대해서 38.2를 못 넘어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공방 많이 녹화해주세요. 네, 배우실 분. 파동이 우회화가 되려면 38.1을 적어도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618까지 가야 무효화를 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38.2 근처에서 떼 찍어버리죠. 그죠? 전체 하락에 이제 38.1을 못 넘어갔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부터 차트를 보는 게 요걸 위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0.5까지 왔다. 그래서 뭐 제가 32,000불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과거에 많이 드렸었고, 이 과거 자리에서 32,000불 정도, 그거보다 많이 가면 34,000불 정도. 그죠? 정말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뒤에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단 말이야. 반등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타를 치고 놀다가 이제 마지막에 물리는 종목 손실 본 정도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때 이제 공방 들어오신 분들은 손해가 나셨겠지. 나셨을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대폭락을 피하는 면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가고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요 파동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0%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지그재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물론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거래가 강력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거래량을 우리가 믿고, 이 두 개의 거래량이 굉장히 예쁜 거래량이거든요. 완벽하다시피 할 거래량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정도 22,000 정도 자리에서 24,000에서 22,000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블입니다. 그럼 50%의 손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는 한다. 하지만 확률은 좀 낮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 이까지 빠질 가능성은 제가 10% 미만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질 확률은 전 50%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꽤 높게 보고 있어. 여기서 돌릴 확률 한 40% 정도로 볼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이걸 뚫을 때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손절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를 깨진다고 하더라도 쫄지는 마세요. 비트코인은 쫄 필요 없습니다. 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과 그런 양적 완화, 지금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올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쯤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긴축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진축이 여기서 좀 4월달쯤 끝날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금리 인상이 긴축이 아닙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긴축입니다. 강력한 긴축과 좀 완만한 긴축인데, 요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약을 받기 시작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될지 여기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죠? 그 정도 포인트. 영상이 오늘 좀 퀄리티가 좀 높네요. 비공개로 돌려버릴까? 자, 그리고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벌어도 이거 한 방 맞아버리고 골로 가는 거라고. 이해되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이라든지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루멘 빠지고 있을 거예요. 맞았죠? 제가 아까 시황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못 드려요. 2천만 원대를 들어갈 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때도 돌아 올릴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 정도 수급량 가지고는 담력에서 우리가 믿을 게 얘네들인데, 이 빠지는 모습이 추세 이탈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 숏 포지션은 반등 나오면 숏 포지션은 잡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뭐 작은 비중의 숏 포지션 한번 잡아가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돌아 올리려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쌤이 몇 년 전부터 23년 가을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러왔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분 아시겠지만, 이제 가을이 오면서 우리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을의 저점일 가능성과 그리고 늦어지면 24년 초에 완전히 바닥이 날 가능성,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뭐 코인은 물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 주식은 뭐 한국 주식은 조금 물려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인들 한번 잘 찾으셔가지고, 열심히 업체로 막 열심히 일하는 애들 있죠. 에이다 같은 애들 일 열심히 하잖아. 이더리움 이런 애들은 기술력도 괜찮고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 그리고 24년 초 한 3월 4월 정도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시기,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요거는 글쎄요, 며칠 지나서는 비공개로 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위가 높아서. 아무튼 감사합니다.